동사자 행정실장 이춘입니다. 반갑습니다. 잠시 공지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과천에서부터 1년 반 전부터 과천 안양을 거쳐서 전쟁기념관을 하다가 엊그제 6월 10일 날 부정선거를 회착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훼손하고 있고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 그것을 깨부수기 위해서 노태악과 목숨을 건 한판 승부 6월 10일 날 장재현 박사님이 말씀을 하시고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다가 어제부터 이곳에서 목금토 계속 집회를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첫 집회에서 열렬히 응원해 주시고 같이 삼각지까지 행진을 해주신 애국 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목요일 금요일은 여기서 6시 20분까지 끝내고 행진을 해서 삼각지까지 갑니다. 물론 삼각지까지 가는데 양쪽에 가로수 있고 거기에 민간인이 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고 관계없이 이 유튜버는 지구촌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마시고 조금 힘드시면 중간에 쉬셔도 됩니다. 가시는 분들까지만 끝까지 가주시면 되겠고요. 가능한 이 피켓을 들고 가시면 저희들이 다 회수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미국에서 자유 대한민국에 와서 여기서 젊은이가 자유를 외쳤던 대한민국을 돕겠다고 했던 젊은이가 총살을 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귀에 총알을 맞고 4년 전에 부정선거 세력들과 싸우다가 대통령직을 잃었던 분이 다시 대통령이 됐습니다. 두 번의 사선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젊은이가 미래의 미국의 지도자가 될 젊은이가 이번에 피살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조기를 개항지시해서 미국 전역에서 조기를 개항하고 있습니다. 이따 사회자께서도 하시겠지만 이따 순국 서절에 대한 묵념 때 그 부분에 대한 묵념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팔에서는 공산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바로 중국에서 엄청난 자금으로 네팔을 정부를 도왔는데 거기에 엄청난 헤게모니를 갖고 몇몇 공산 당원들만 지들만 배불리 먹고 효력을 하고 국민들이 동의할 것 같으니까 SNS를 단절된 지 바로 하루 만에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피를 흘리고 결국에는 뒤집어 엎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주의 딥스 세력들,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딥스 세력들에 의해서 이 땅이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부터 지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여기에 관여하시고 이 유튜버를 보시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같이 자유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자유 진영을 살리는데 같이 협조하고 응원하고 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최고의 MC 오경영 대표님께서 주제를 하십니다. 어제와 이어서 오늘도 오경영 대표님께서 MC로 이 집회를 주도하십니다. 오경영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한번 외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써볼까를 하면 두 번 외쳐주세요. 써볼까! 써볼까! 이재명은 가짜다! 이재명은 가짜다! 이재명은 가짜다! 오경영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오경영 세 번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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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직 시간 아직 5시 안 됐어요. 잠시 3분 동안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기서 오늘도 행진합니다. 6시 20분 정도에 끝나고 행진 예정이 있습니다. 또
비옷을 옷에 오신 분들은 이따 만약에 비가 많이 내리면 저 밑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때는 이런 걸 놓고 가세요. 왜냐면 이 바리케이트 안에서는 그런 활동하는 것을 싫어하더라고요. 예, 요거는 유튜브는 어차피 나가니까 만약에 비가 온다면 비를 피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사항 있습니까?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금토는 이 서울역에서 계속 집회가 진행됩니다. 목요일 금요일은 삼각지역까지 집회를 이어가고요. 가도행진을 하고, 토요일은 좀 이 규모보다 크게 집회 차량도 부르고 해서 전체로 해서 토요일 집회만은 명동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명동 그 안에 두 바퀴를 도는데 가문 전원으로 어제 연락을 받았어요. 명동에서 상인들이 아마 정부 쪽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영업 방해를 해서 막 고발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거기는 잘 대처하고 그때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직 뭐 숫자상으로는 1분이 남아있지만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잠시 일어서 주시고요. 네. 네. 태극기 들고 계신 어르신, 네, 앞쪽으로 예,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네, 그럼 다 같이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을 위한 묵념이 있겠는데요. 아까 우리 이춘희 실장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두 분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은 윤석열 공수처 불법 체포 당시 대통령 관저를 지키면서 처절하게 싸워왔고, 지금까지도 얼마 전까지도 윤어게인을 외쳐온 애국투사입니다. 박진규 애국자와 공산주의 침투로 인해서 공산화 되어가는 한국을 위해 함께 싸워주겠다고 했던 보수의 대형 스피커, 미국인이죠. 찰리 커크. 예, 그는 공화당 차세대의 수장이 될 인물로 평가받는 그런 천재 전략가입니다. 31살에 운명을 달리했는데요. 예, 피격을 받았죠. 예, 이 두 젊은이 운명을 달리한 이 두 젊은이를 위해서 잠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
바로 네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날씨도 구준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이 집회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애국 젊은 청년들이 자유대학이죠. 명동에서 행진하면서 퍼포먼스로 중공 5선 홍기를 찢는 그 행위를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것들로 발목을 잡고 그런 퍼포먼스를 하지 못하게 막았던 경찰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요. 그렇지만 그들도 공직자로서 상부에서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수고해 주시는 경찰분들께도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구호 한번 크게 외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은 가짜다! 이재명은 가짜다! 이재명은 가짜다! 이재명은 가짜다! 이재명은 가짜다! 이재명은 가짜다!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선관위 써볼까? 선관위 써볼까? 선관위 써볼까? 선관위 써볼까? 선관위 써볼까? 선관위 써볼까? 선관위 해체! 선관위 해체! 선관위 해체! 선관위 해체! 선관위 해체! 선관위 해체!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먼저 우리 제발 죽어줘. 제발. 네, 금방 가실 거예요. 네, 우리 장재원 박사님 큰 목소리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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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 애국 여러분들 여의도 가셨다가 삼각기 갔다가 아마 서울역까지 아마 세 번째 오신 것 같은데 저도 오늘 여의도가 됐습니다. 저는 사실 여의도에 이제 소통관에 가서 한 3분간 연설하기로 했어요. 기자회견. 그래서 딱 시간을 딱 3분 줬기 때문에 글씨를 타이핑 어제 밤새도록 고민해가지고 아침에 타이핑 시가지고 연습까지 해가지고 딱 3분 갔는데 표현이 너무 세다고 갑자기 캔슬 됐어요. 캔슬.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1번 21대 가짜 국회의원 50명이 나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 무지하게 무서운 거야. 가짜 국회의원 50명. 그 다음에 서울시 교육감 가짜, 부산시 교육감 가짜,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재명도 가짜 대통령.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 그죠? 그래서 가짜를 찾아내는 방법은 선관에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만 조사하면 된다. 예, 컴퓨터 프로그램에는 제가 한 10번 넘게 얘기했지만 선거 프로그램이니까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더하기만 있어야 되잖아. 그죠? 더하기. 근데 이놈들이 이제 추미애 가짜, 그 다음에 뭐 이현주 가짜, 가짜 국회의원 50명 만들고 교육감 가짜 만들고 이재명 가짜 만들려면 더하기 갖고는 안 돼. 곱하기 나누기가 있어야 돼. 그렇죠? 곱하기 나누기 나오면 그냥 다 가짜에 끝나는 거야. 그죠? 그거 얼마나 찾기 쉬워. 더하기만 있어야 되는데 곱하기 있느냐 나누기 있느냐. 그러니까 이놈들이 생명 걸고 안 보여주는 거야. 곱하기 나누기 나오면 대한민국 전체가 그냥 끝나니까. 예. 그 다음 또 하나는 그게 1번. 두 번째는 사전 투표할 때 주민등록증 낸 사람보다 이놈들은 국회의원 같은 거는 뻥튀기를 한 10,000명을 더해. 뻥튀기, 거짓말. 사기치는 거죠. 사기. 중학교 1학년식으로. 사전 투표한 사람보다 주민등록 10,000표를 딱 해놓고 그거를 곱하기 나누기를 해가지고 뻥튀기 하는 게 완전히 중학교 1학년 수학인데 요걸 가르쳐준 놈이 중국 공산당이 가르쳐준 거예요. 그리고 그놈들이 그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쉐쉐한 게 아이고 요새 다 알죠. 공산당 랭킹 4위 왕운행 형님 하나님이랑 마찬가지지. 중국이 개발해 있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좀 돌려주십시오. 그래갖고 이번에 돌린 게 사전투표에서 무려 얼마를 조작했냐. 570만 표를 조작했어. 570만 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김문수 후보가
본투표에서 292만 표를 이겼어. 그러면 사전투표가 본투표를 2천만 명 더 많이 했거든요. 그 사전투표 얘기 되는데 본투표에서 그냥 제가 써놨잖아요. 570만 표를 조작했으니 김문수가 어떻게 이겨.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오늘 국회 가서 얘기를 했던 거는 6월 3일 대선할 때 강남구에 사는 우리 저 일반 국민들이 사전투표인 사람이 몇 명이냐면 12만 8,617명입니다. 그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야.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12만 8,617명이 투표했습니다. 그 제가 하는 건 뭐냐? 12만 8,617명만 전수조사하자. 그죠? 다 있을 거 아니야. 그 12만 8,617명 중에 좌우 상관이 없어. 사전투표 진짜 했냐 안 했냐 예스노만 체크하는 거야. 그죠? 제가 생각할 때 4만 표는 가짜야. 없어. 귀신 유령이 한 거야. 그러니까 강남구에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대충 말하면 13만 명 중에 강남구에 있는 진짜 투표한 사람은 약 한 7만 명에서 7만 5천 명만 투표했고 나머지는 없어. 강남구에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그럼 중국 사람 아니면 150살 먹은 사람 200살 먹은 사람 아니면 아예 빵이야.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 김문수 후보가 강남에서 사전투표에서 이만큼 줬어요. 그래프가 다 있어. 그거 조사하는데 한 3일이면 되잖아. 그죠? 그 돈 들 게 뭐 있어. 그냥 조사해가지고 집 가가지고 사전투표 여당 야당 물어볼 필요가 없어. 사전투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 없어. 명단에 12만 8,617명 우리 저 데이터베이스 컴퓨터로 엑셀로 달라 그러면 선관위 놈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 했더니 겁이 나가지고 제 발표하면 대한민국 다 나가니까 아이고 장 박사 너무 세니까 오늘 발표하지 말라고. 나쁜 놈들이지. 그렇죠? 근데 이거를 누가 하냐면 제가 오늘 아까 했지만 부정선거 감시단으로 왔던 존 밀스라는 예비역 대령 전 세계 부정선거 감시단 1등 했던 분이 현재 미 국무부 사이버 차관보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어. 예. 너 임무는 뭐냐? 대한민국의 선관위 가가지고 부정선거 밝혀가지고 이재명 집으로 보내. 그게 임무입니다. 그죠? 그러니 차관보 연봉이 얼마나 많은데 아침 출근해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뭐 하겠어요? 이재명 넌 가만히 있어 임마. 내가 선관위 가가지고 장전 박사 말한 대로 컴퓨터실에 딱 들어가면은 일주일이면 그냥 다 잡아낸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계속 기도도 하고 이렇게 집회도 열심히 내지만 그 이유가 존 밀스라는 미국 국무부 사이버 차관보가 미국의 CIA, FBI, 그 다음에 DIA 컴퓨터 전문가들 저 미군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선관에 들어가가지고 일주일만 전문가들이니까 일주일 다 찾아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열심히 떠들어야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존 밀스 차관보한테 야 존 밀스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잡아와 하면 그냥 노티아 저승사자가 바로 존 밀스라는 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존 밀스라는 미 국무부 차관보가 우리 저 가짜 대통령 이재명 목에 딱 쥐고 있고 선관위 노티아 2명을 딱 쥐고 비트는 일만 남았는데 그 비트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그래서 열심히 싸우기 바랍니다. 예. 끝으로 오늘은 부정선거 말고 저와 같은 이제 ROTC 경북대학교 나왔는데 목사님이신데 5.18 때 직접 북괴군을 통으로 쏜 분인데 오늘 이제 특별히 부정선거 이거 전부 다 이게 또 5.18과 관련돼 있지. 그렇죠? 그래서 5.18에 관한 얘기도 한번 조금 이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장 박사님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저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고 또 여기 이제 그분들이 다 오셨어요. 네, 한 분 한 분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다 보입니다. 저기 박원영 목사님 거기 또 올라가 계신다고 제가 안 부르고 아니거든요. 어디 가세요? 가지 마세요. 다음 차례입니다. 다음 차례. 다음 차례입니다. 오셔서 말씀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준비가
될 때까지 우리 주제가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서버가 주제가가 있는데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쉽고 간단하니까요. 한번 제가 이렇게 선창하면 따라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동댐 안동댐 노래 불러라. 안동댐 안동댐 노래 불러라. 안동댐 안동댐 노래 불러라. 다 같이 노래하자. 써볼까 노래 불러라. 써볼까 노래 불러라. 써볼까 노래 불러라. 다 같이 노래하자. 한 번 더. 안동댐 안동댐 노래 불러라. 안동댐 안동댐 노래 불러라. 안동댐 안동댐 노래 불러라. 다 같이 노래하자. 써볼까 노래 불러라. 써볼까 노래 불러라. 써볼까 노래 불러라. 다 같이 노래하자. 네, 알겠습니다. 안동댐 검색하라. 안동댐 검색하라. 부정선거 검색하라. 부정선거 검색하라. 네, 지나가고 계시는 행인 여러분들께서 핸드폰 여시고 검색창에 안동댐 검색 한번 해보시고요. 부정선거 검색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우리가 보여주면 시간 없어서 못 보시잖아요. 직접 검색하셔서 보시면 깜짝 놀라서 여기로 다 달려 나오게 되십니다. 꼭 한번 검색해 보시고 스스로 깨달아 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신동국 이분은 5.18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아주 무던히 싸워오시는 분이시고요. 5.18 진대연 대표이세요. 목사님입니다. 신동국 목사님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동국 안녕하십니까. 5.18 역사왜곡 진상대책 국민연합을 맡고 있는 또 어울러서 한강 포럼을 맡고 있는 신동국 5.18 목사 인사 올립니다. 충성! 오늘 이렇게 날씨도 비가 오려고 하고 있는 우중충한 날씨에 이렇게 서울역 앞에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거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이 나라가 지금 현재 올바르게 나오고 있느냐 없느냐, 정말 이 나라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부정선거가 너무나 큰 문제로서 이슈로서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정선거의 근원이 뭡니까? 바로 5.18입니다. 5.18. 그래서 오늘은 5.18 전쟁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왔습니다. 자, 5.18 전쟁 선포. 자, 함께 여기에 있는 거 글자 잘 안 보이지만도 5.18 전쟁 선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외치겠습니다. 5.18 전쟁 선포. 5.18 전쟁 선포. 5.18 전쟁 선포. 네. 이 5.18 전쟁이 뭐냐? 5.18 진실 전쟁. 이 5.18 지난달 말에 지금 현재 이 정권으로서 바뀌고 난 이후에 이제까지 지금 현재 기독교를 탄압함과 동시에 정치권을 탄압함에 이어서 5.18 진실을 말하는 것도 탄압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5.18을 탄압하기 시작하면서 저 여기 서 있는 신동국 중위에게 5.18 기념재단에서 이와 같이 이렇게 저에게 고발장을 던졌습니다. 고발장 내용이 뭐냐? 신동국은
건남도 전투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에게 고발장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강서경찰서에서 출두하라는 명령에 의해서 강서경찰서에 취조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 강서경찰서에 가기에 앞서서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검찰청 아십니까? 대검찰청에서 놈들 5.18 기념재단과 또 하나 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고소했습니다. 막고소를 한 것입니다. 막고소.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5.18 단체에서 고발 내지 고소가 왔을 적에 막고소 막고발을 하기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런 처음에 이것이 막고소 막고발을 한 것이 이것이 바로 5.18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5.18과의 전쟁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날 강서경찰서에서 제게 취조를 하다가 너희가 지면지에 고발을 했는 5.18 기념재단을 내가 고소를 했다. 막고소를 했다. 지금 내가 피의자가 아니고 그놈들이 5.18의 피의자다. 그놈들이 지금 이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강서경찰서 수사관들이 그때부터 고개를 쫙 내리깔고 더 이상 더 질문을 오게 못합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신동국 중위를 엮어 넣으렸고 잡아 넣으렸고 감옥소에다가 잡아 넣으렸고 시조를 해오다가 이놈들 지금 현재 나를 고발했는 그놈들이 허위 사실의 유포자다. 그놈들을 먼저 잡아 넣고 해야 된다. 또 아울러서 그 5.18 기념재단은 하나의 하수인 허위 사실의 하수인이고 5.18 진상규명조사위는 허위 사실의 본체 몸통이라 몸통.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몸통과 하수인 이런 놈들을 갖다가 어떤 제목으로서 집행했느냐? 또 피해자가 누구냐? 5.18 기념재단에는 피고소인이 대표자 윤목현 현재 이사장이고 그리고 전에 이사장 원석순 하고 또 지금 관련자 실무 책임자 및 의사결정자 일체를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혐의는 명예훼손, 무고, 허위사실 유포, 표현의 자유 침해, 정치적 편향 이런 사실로 해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피고소인이 위원장 송선태 외에 또 조사이과 사팀장 이영민을 고소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혐의는 직권 남용, 직무유기,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표현의 자유 침해 이런 등등으로 우리가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지금 5.18 전쟁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여기는 오늘 오프닝 게임으로 선포를 했고 정식으로 정말 큰 데서 이 5.18 전쟁을 선포하는 기념식 세리머니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 대한민국의 정통성 소유한 최후의 보루의 결집입니다. 그래서 저희 진대는 이 다음 주에 9월 18일 목요일 일주일 이 다음 주 목요일 날 여러분들 박정희 대통령 5.16 지하방커 아십니까? 5.16 지하방커가 물레동에 1번 출구의 물레공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분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5.16을 일으킴으로 해가지고 이 나라를 정말 부강한 국가로 만들어내는 그 조석 거기서 모임을 합니다. 거기서 또 선포를 2차 선포를 하고 이어서 정식으로 우리가 이 언론과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선포를 할 것입니다. 이 5.18 전쟁 이제 이거는 여기 서울만 문제가 아니요 자유 대한민국만 문제가 아니요 전 세계 미국과 일본 등 전 세계의 5.18 전쟁을 선포를 해가지고 이 5.18의 무리들을 다 척결해서 오히려 모든 이런 놈들을 다 잡아넣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불임전의 역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만이, 여러분들 성경에 아시는 분들 알겠습니다. 하만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적에 오히려 이 불임전의 역사에 의해서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다 감옥에 가거나 도리어 죽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5.18 무리들, 저거 나름대로 지금 이제 완전히 똥강아지 같은 놈들, 삶은 소대가리 같은 놈들이 지금 이제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법조계, 선관위 전체를 다 차지하고 저건 것들로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자들을 이제 놈들을 다 잡고 처치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적에 또 앞에 지금 이제 이놈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광주광역시장과 광주경찰청장, 광주경찰청 이런 것들가 고소 고발을 할 것이며, 이어서 나가서 북한을 국제사법에 제소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엄청난 걸 저 혼자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갈 때, 또 기타 자유애국 시민들, 국민들과 함께 할 때 이거는 반드시 성공하고야 말 것입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도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제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네,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내려오시고요. 예, 여러분 금남로 전투 서적 구입하셨어요? 네, 우리 신동국 대표님께서 직접 쓰신 신동국 대표님이 저자예요. 저자. 금남로 전투라고 최초 발포 명령을 내린 그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구입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5.18의 그 진실이 어떻게 묻혀졌는지, 역사가 왜곡됐는지 잘 아시게 될 겁니다. 내용을 말하면 지금은 금지돼 있어서 이 모든 것들 다 뒤집어 엎어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꼭 유통되는 그 과정 다 잘 이렇게 알아보셔서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점에서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알아보시는 방법이 다 있을 테니까요. 물어서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 오시네요. 네, 우리 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해 주신 분이 박원영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앞에 나서시는 분은 또 굉장히 또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일을 같이 또 도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트루스 코리아 대표님이신데요. 정분영 대표님, 앞으로 모셔서 또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진실과 진리로 싸우는 애국진보 트루스 코리아 공동대표 정부영입니다. 자,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올라가볼까요?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사실 그 주제가 뭐였냐 하면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의 종교 탄압을 중단하라 였어요. 맞죠? 네. 그래서 그 가짜 대통령인데요. 지금 부정선거도 말씀을 하셨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5.18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5.18은 어때요? 지금 정치인 5.18 유공자 중에서 91%가 가짜고요. 그 중에 77%가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5.18 가짜 유공자와 그리고 부정선거 세력이 같은 세력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그 손현보 목사님께서 어저께인가 그 새벽에 구속이 되셨잖아요. 예, 손현보 목사님 이제 종교인들까지도 우리 그들이 공격하는 그 군사 독재였다고 공격하는 전두환 대통령 때조차도 교회나 이런 데는 우리가 수색하지 않았고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사실 이런 폭거를 저지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들이 사실 민주 세력입니까 아니면 공산 세력입니까? 네, 공산 세력이죠. 그래서 이들의 정체를 스스로 다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이들은요, 이들이 말하는 민주화는 민주화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의 헌법은요, 전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 주권주의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전 국민이 국민이 되는 게 아니라 소수자, 노동자, 농민, 소수자들만의 어떤 그런 정권을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조차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 123 계엄 때 중국 공산당의 그 부정선거 개입에 대해서 그런 계엄을 했을 때에 내란이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사실 12월 14일 날 탄핵을 할 때는 내란이라는 그 제목을 슬그머니 뺐죠. 슬그머니 뺐지만 지금도 내란이라고 국민들을 계속해서 신문 방송에서 세뇌하고 있죠. 예, 지금 어저께도 사실 그 택시를 탔다가 기사 아저씨가 MBC 방송을 듣는데 그냥 내란 속에 윤석열이라고 호칭도 안 부르더라고요. MBC에서. 그래서 아저씨 보고 그거 끄라고 했더니 그 아저씨가 좌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면서 제가 싸우고 내렸는데요. 어쨌든 이런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은 신문 방송이 그렇게 완전하게 장악됐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사실 그 모스탄 대사님, 국제선거감시단의 모스탄 대사는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세력이며 쿠데타 중이다라고 갈파했고요. 6.3 대선은 역사상 가장 부정한 선거였고 한미동맹 위기라고 워싱턴 타임스에 기고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그 집요한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폭로를 했는데 우리나라 레거시 방송과 신문에서는 이런 걸 보도를 잘 안 하고 있죠. 예, 예, 그렇게 하고 부당하게 우리 여러분 여기 계신 그 애국 국민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태극기 들고 있는 여러분들이 극우 세력이 되어 있죠. 예, 극우 세력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바로 그 내란 공범으로 찍혀 있어갖고 1078명인가 지금 프라임 윤 사이트에 완전히 사진들이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게 사진들이 올라가 있는 분들한테 아마 압수수색하고 고소 고발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사실 여러분께서 그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는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일장기 투표라든가 배추님 투표지라든가. 근데 요번에 새롭게 또 밝혀진 것들이 또 있어요. 새롭게 밝혀진 게 뭐냐면 2020년도 4.15 부정선거 때 있죠. 재소자, 감옥에 있던 여자분이 양심 선언을 했죠. 여러분 그거 보셨나요? 트루스데일리에 감옥에 있는 분은 감옥의 재소자들은 투표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투표를 했다고 서명을 하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서명을 하고 이렇게 풀려나서 이제서야 양심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어요. 누구라도 뭐라도 행동해야 되고 말을 진실을 이제 알려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다라고 하면 그때의 추미애 법무장관이었고요. 추미애 법무장관까지도 고소 고발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분명히 부정선거입니다. 제가 이런 사실이 있을 때마다 기사를 챗GPT에다 물어봅니다. 이게 부정선거냐라고 했더니 명백하게 부정선거입니다라고 챗GPT가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얼마 전에 또 8월 달에 유권자 잘못으로 몰았던 제천의 중복 투표 있죠. 이것이 경찰 수사 결과 선관위 실수로 밝혀졌어요. 여러분 그 신문에서 보셨죠? 이건 나이대와 주소가 다른데 어떻게 선관위 직원이 실수할 수 있는가 묻고 싶고요. 이것이야말로 특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하고 6.3 대선 날 6월 3일 날 사전선거가 5월 29일부터인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근데 6월 3일 날 중복 투표로 난리가 난 게 이런 중복 투표로 난리가 난 게 몇 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793건이었어요. 그러면 사전선거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복투표를 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전선거 때 선거인 명부를 다 없애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특권감인 거고요. 자, 아까 장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서버가 말씀하셨잖아요. 이 서버를 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깠을까요? 미국 해킹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이런 그 중앙선관위 서버를 왜 해킹을 못하나, 5.18 가짜 공자들을 왜 해킹을 못하겠죠,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라스베가스에서 그 미국 해킹 대회 데프콘 33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해킹 컨퍼런스에서요, 북한의 김숙희라는 서버를 해킹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해킹해서 거기서 중국 해커들과 우리나라 해커들이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통신하면서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선거 전에 집중적으로 그 서버에 들락날락거린 것이 다 드러났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선관위는 뭐라고 거짓말했습니까? 선관위 서버는 외부에서 절대 해킹할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죠. 거짓말을 했었는데 2023년도 11월 달에 국정원 발표도 그것이 거짓이라는 게 밝혀졌는데 그 후에 흐지부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조금 더 물건을 들어서 밝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중앙선관위에서 쓰는 그 서버를요. 아까 장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덧셈만 필요한 아주 간단한 서버를 써야 되는데 이들이 주문한 서버가 어떤 거예요? 예, 생성, 변환, 삭제를 할 수 있는 변환 서버를 주문했다는 것이 그 나라장터에 그 계약서가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민경훈 의원께서 밝히신 건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부정선거 증거는 무엇입니까? 왜 국민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대만식의 선거 제도로 바꾸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자개표기 다 없애고요. 전자개표 없애고 사전선거도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원하는 것이 그렇게도 원하는 것인데 하루아침에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있는데도 왜 안 바꿀까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요?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가장 큰 부정선거 반영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21대 국회, 22대 국회에서 만든 그들이 통과시킨 5천 법안, 8만 조례가 그들이 만든 그런 법안과 조례들이 다 대한민국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중국 공산당에게 우리나라를 넘기는 법안입니까, 여러분? 네, 바로 그들이 만든 법안, 통과시킨 조례가 막대한 그 조례들이 바로 그들 반역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오늘도 사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지만 저희 잘렸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를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국힘당에서요. 왜 이럴까요? 그래서 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민주당이나 부정선거를 침묵하는 국힘당이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똑같죠? 왜 이럴까요? 민주당은요, 2019년도에 중국 공산당 당교와 협약 MOU를 맺었고요. 그리고 1년 후에 부정선거를 저질렀고요. 한나라당, 국힘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9년도에 벌써 중국 공산당과 MOU를 맺었습니다. 아마 그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요것에 대한 저희가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부정선거 저지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50명이라고 말씀드렸죠. 50명. 민경훈 의원께서 자기 유튜브 채널에다가 50명을 다 명단을 다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고소를 했겠죠. 민주당의 국민소통위원장 김현이가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인천경찰서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무혐의 불송치가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이것이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항상 이네들이 물고 늘어지는 것이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민경호 의원은 그 부정성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강력하게 믿고 있죠. 강력하게. 여러분들 강력하게 믿고 있죠. 근데 민경호 의원이 그 강력하게 믿고 적시한 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입증해야 될 책임이 민경호 의원한테 있는 게 아니라 검사한테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는 그 50명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불러주세요. 예, 우리 국민 5천만에 3.5% 몇 명입니까? 175만 명이 이 50명의 이름을 부르고 행동할 때 이재명 정권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요. 저도 사실 네이버 카페에다가 이 50명의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저도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서초경찰서로부터. 그래서 민경우 의원의 판례를 제출을 했고요. 책 3권을 두껍게 갖다 줬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부정선거로 이루어진 이런 그런 사람들을 이름을 부르고요. 그 다음에 국회를 어떻게 해산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아까 국힘당도 여러분들이 다 쓸모없는 정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산해야 될까요? 작년까지요, 2024년도에 시작을 해서 올해까지 민주당 해산 서명을 100만 명 넘게 받았습니다. 이제는 민주당을 해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할 수가 없는데요. 법무부에다 제출하고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여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그 민주당을 해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는 단계가 됐죠. 대통령도 저쪽, 국민도 저쪽 다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은 사실은 그 민주당을 해산하려면 국힘당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50명을 뺀 나머지 몇 명이죠? 150명의 국회의원이 모여서 국회 해산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올해 초에 벌써 국힘당의 44명의 초선의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해산을 외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프레임을 걸자고 50명 빼고 150명 다 모여서 국회 해산을 하고 그리고 자유대명을 구합시다라고 그런 압력을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게 국회의원들에게 해야 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뵐 때마다 그 스피치가 너무 뛰어나서 네, 항상 존경스러운 마음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연설하는 순서를 어떻게 정할까 제가 계속 이렇게 서서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는데요. 기자회견을 계획을 했었다가 못했으니까 예, 저도 거기에 참여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그런 다음에 다른 분들
앞으로 모셔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원래 사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내용이 우리 손현보 목사님이 종교 탄압으로 인해서 지금 구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규탄하는 그 제목으로 여러 가지 지금 이재명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기자회견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경제 파탄에 대한 내용으로 해달라고 해서 그것을 준비를 했는데 진짜 언어를 많이 순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으시면 좀 시원하지 않을 수는 있겠는데 예, 그래도 나름 잘 준비했다고 생각하시고 예, 여러분들의 그 열린 귀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이 취소가 됐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원고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를 한국교회 전국 권사회 회장으로 지명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제 소개를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전국 권사회 오경영 권사입니다. 우리는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어제지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재명은 역시 제가 순화했다는 말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네, 여기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과감히 빼겠습니다. 이재명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씨앗 잡은 터닝포인트라는 선동 언어를 구사하며 자그마치 100조를 국채 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채무 상태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나라 누적 채무가 약 600조였습니다. 이것을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1000조를 넘기게 되자 어떻게 혼자서 이럴 수가 있나. 당시에 온 국민이 기함을 토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 반 동안 100조가 늘어 국가 채무가 총 약 1100조가 되었고 이후 이재명이 취임 이후 지금까지 초단 기간에 나라 빚이 현재 1300조가 되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최근까지 끊임없는 포퓰리즘으로 나라 곳간 기둥까지 갉아먹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바로 어제 또다시 100조 국채 발행의 칼을 꺼내든 것입니다. 이제 겨우 100일 된 정권입니다. 현재 최저임금 상승과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 기업들의 발목을 붙잡아 업체를 운영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고 그에 따른 폐업과 사업 중단, 실업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인데 900조를 미국에 갖다 바치면서도 성공적인 협상이 이루어졌다며 자화자찬하지 않았습니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성과가 압도적인 만점이라는 평가와 함께 국익 위주의 실용 외교가 만들어낸 눈부신 외교 성과라는 낯뜨거운 발언을 했습니다. 순간 저는 김정은을 찬양하는 북한의 노동신문을 보는 듯 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인수위 없이 숨가쁘게 달려온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은 내란으로 상처를 입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한 시간이라며 얼토당토하는 발언으로 모렴치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 때도 내란을 뺐었고 이름만 내란이라고 명명한 내란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라 내란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무슨 번번이 내란 타령입니까? 어째서 아직까지 내란 타령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국채를 가장 많이 소유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중국입니다. 이러다가 국가가 남의 나라에 넘어가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또 자유로! 그런데도 또 국채를 발행하자고요? 정말 이 대한민국의 장래가 우려되고 걱정이 됩니다. 윤석열 정권 때 29번의 탄핵과 터무니없는 예산 삭감으로 국가 운영에 마비를 초래하더니 자기들이 정권을 쥐게 되자 마구 국채를 쓸어다 쓰면서 이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며 이를 반복한다면 그야말로 의도적으로 나라를 무너뜨리는 내란 행위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권이 최근 교회를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하는 것을 보면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반국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숙청과 종교 탄압에 대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의 행동은 누가 봐도 권력을 쥔 자가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정치 보복으로 보입니다. 죽여버려야 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속히 손현보 목사님의 구속 조치를 해제하고 그토록 혈안이 되어 있는 정치적 보복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도모 열중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이것을 국회에서 기자회견 때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면 국회의원의 그 안내와 동의가 있어야지 들어가서 기자회견을 할 수가 있어요. 소통관에서는. 제가 그 국회의원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자회견을 할 때 그 전에 검열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져간 원고들을 다 들여다보면서 이 단어는 빼고 이 내용은 빼고 하면서 검열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기자회견을 할 수 없도록 막아요.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이번에 그래도 그전에는 어느 정도 수정을 해주면서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늘 규탄대회 했었죠. 국회의사당 앞에서 많이 좀 이렇게 좀 파이팅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더 목소리를 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우리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압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가짜 가짜 이재명 가짜! 가짜 가짜 이재명 가짜! 이재명은 가짜다! 이재명은 가짜다!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네, 이제 다음 연설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원영 목사님 오셨어요? 우리 박원영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물러서지 마시고 꼭 앞으로 등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니 저는 이런데 그 목사가 이렇게 좀 부끄러워서 여러분들 애국 집회할 때 잘 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이번에 소통관의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국민주권재단 정부영 대표랑 또 서버가 우리 장재현 박사님 같이 이렇게 다들 한성천 선생님, 이대진 선생님 많은 분들이 9명이 준비가 되고 우리 또 오경영 선생님까지 다 했는데
하여튼 용어가 좀 세고 저희들이 지금 다들 겁먹는 게 뭐냐면 장재현 박사님의 이 메시지나 용어가 세잖아요. 그쵸? 그게 뭐냐면 근데 세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 원래 정확한 거고 진실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가짜다. 그리고 서버를 까야 되고 잘못되었으니까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면 십계명이라고 아시잖아. 그죠?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죠. 그리고 아래나 위로나 물속으로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그러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게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 그럽니다. 근데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보게 되면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죠. 그런데 9의 계명이 뭐냐면 9계명 9번째 계명은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거짓말하지 아니하면 정직한 국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나쁘고 악한 것이 뭐냐면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거짓말을 하고 아이고 내가 진짜 그런 줄 알았냐고 아니 금방하고 돌아서고 야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 가서 돈 준다고 3,500만 달러 가져오라 그랬는데 외상하자 그러니까 되나요?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꼭 우리 한국에서 하던 짓 그 거짓말을 또 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거짓말하는 그거를 그 사람들은 종북 세력들 여러분들 중국의 세력들 아닙니까? 그죠?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사고가 내 구조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이 대한민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국회의원들이 정치인이 되게 되면 자기 재산 신고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어떤 놈 한 놈이라도 내 재산 깎였습니다, 나 손해봤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런 국회의원 등록된 거 봤습니까? 없잖아요. 하는 놈들마다 전부 다 점수가 올라가지요. 재산이 올라가지요. 담배 좀 저쪽에 가서 피우면 좋겠어요. 이 제가 초등학교 때 3학년 때 담배 피우고 끊어서 담배 냄새에 아주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대한민국 살라 그러면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을 철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제대로 믿으면 대한민국이 정직한 국회가 되는 것이고 정직한 아이들, 정직한 경영 기업인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정직하고 진실하게 삽시다. 시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자. 거짓말 대통령, 가짜 대통령, 이재명 집사님, 박찬대 집사님 회개하세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어디 모임에 가가지고 이 사람도 집사고 이 사람도 장로 될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 사람도 장로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냐, 표를 얻을 때는 교회에 와서 표를 얻고 교회도 안 나가고 거짓말하는 정치인들, 여러분 이번에 내년 6월 달에 그들 거짓말 다 쫓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1년 반 뒤에 총선할 때에 국회의원, 가짜 국회의원 다 쫓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되고 정직하고 자유민주주의가 될 때까지는 여러분 죽지 마세요. 아셨죠? 시진핑하고 푸틴은 150년까지 살기로 약속했다 그러는데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하세요. 이왕이면 저는 영어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이왕이면 우리도 150년 이상 살아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 지키자! 여러분 존경스러워서 제가 오늘 몰래 도망가다가 오경련 대표님 하도 불러서 제가 차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 비가 오길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우산 들고 다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 박사님하고 애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시간만 되면 하루에 3번씩만 기도해 주세요. 이슬람은 하루에 5번 기도한답니다.
엉덩이 뒤로 제키고 알라 알라 한다는데, 여러분 한국에는 특별한 게 뭡니까? 새벽기도 있잖아, 그죠? 수요 금요일 주일 있잖아요. 하루에 3번씩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우리 서브가가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장재현 박사님이 아까 전에 뭐 말씀하실 때 제가 다 녹음하고 녹화를 했는데, 저 어른이 확실하게 예수 믿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막 외치시더라고요. 여러분 또 기도하고 내일 또 만나시다.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릴 게 있네요. 여러분 4.19 기억하시죠? 예,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가 있어요. 4장 19절입니다. 여러분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했죠. 자유주의를 지키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요절이 뭡니까? 종의 명예를 치지 마라 그랬습니다. 네팔 사태 보셨죠? 태국의 사태 보셨죠? 인도의 사태 보셨죠? 지금 그 나비 효과라 그래서 버터플라이 효과가 지금 대한민국에 바람이 불어서 엄청난 4.19 역사가 다시 일어날 듯한 그런 바람이 올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크게 한번 연호해 보겠습니다. 박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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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야, 막 여기 이렇게 활기가 막 쏟는 것 같아요. 다음 연설자 모시겠습니다. 여기 앞에 여기 이렇게 현수막이 있잖아요. 예, 이것을 준비해서 가지고 오신 분이세요. 한국전쟁참전연합부 친선협회 한미회장, 예, 한정윤 한미회장님 모시고 내용도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고요. 예, 한번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여기 계신 분들이 애국자고 정말로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지금 우리 계신 분들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게 뭐죠? 예, 태극기예요. 그런데 이 태극기가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방에서 펄럭이게 한 나라가 어딥니까? 이 태극기가 살아서 움직이게 한 나라가 어디예요? 예, 바로 이 나라죠. 이 나라. 여러분 이 나라 미국 아시죠? 예, 왜 미국이냐? 아름다울 미, 나라 국해서 미국입니다. 그러면 뭐가 아름다우냐? 여러분 보세요. 요거 미안하지만 땅이 너무 안 되니까 조금 예. 여러분들이 손주하고 우리나라에서 재밌게 살기 위해서 이 나라는 말을 못하겠네. 몇 명이 죽었는지 알아요? 우리 대신 죽었어요. 그 청춘 18, 19, 20세 그 청년들이 몇 명 죽었다고요? 3만 6천 명이. 여러분 내 자식 그 손주 같은 그 19살짜리 저 멀리 와가지고 저 멀리서 한국이 어떤 나라지 알지도 못하는데 와가지고 우리 대신 총 맞고 죽었잖아요. 오로지 대한민국과 여러분들 위해서 죽었다고. 예, 그러면 3만 6천 명 죽은 걸로 끝나느냐? 아니죠. 싸우다 보면 부상하고 팔 떨어져 나가도 다리 떨어져 나가는 부상병이 생깁니다. 그것이 자그마치 10만 명이에요. 여러분 10만 명이 불구자가 됐어요. 왜? 우리나라 지켜주고 여러분들 지켜주려고 그렇게 죽고 그렇게 다쳐서 간 겁니다. 그런데 가장 더 불쌍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땅 속에 우리를 지켜주다가 실종돼 가지고 어디 있는지 몰라. 그 미군들이 젊은 병사들이 이 땅 속에 7,400명이나 묻혀 있어요. 어딘지도 모르게 산산조각 나가지고. 이런 참 너무나 슬픈 게 왜 생겼어요?
바로 우리나라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정권이 뭐요?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지. 미군 물러가라? 뭐 어쩌고 아니 대한민국이 여러분 옛날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예의를 잘 갖추는 나라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3만 6천명 죽고 10만 명이 상용사가 되고 7,400명이 이 땅에서 울고 있는데 걷다 대고 뭐라고? 야, 이거 대한민국 진짜 현 정부 현재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인지, 자기 아버지 엄마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미군 때문에 살아가지고 자기들이 나가지고 이렇게 커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미군 어쩌고 저쩌고 이거요. 이러한 정신 가지고 나라 계속 갔다가는 미국이 야이 정말로 배은망덕하구나.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희생하고 너희들 키우라고 다 키워줬는데 아니 우리한테 해준 게 뭐냐. 사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어느 나라를 도와주려고 갔어요. 군인들이 총 들고. 그런데 거기서 3만 6천 명이 죽었어. 또 10만 명이 상용사돼서 왔어. 그 나라에 7,400명이 땅속에 묻혀져서 찾질 못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우리한테 야 이 새끼들아 절로 가. 니들 필요 없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말이 된다 안 된다 둘 중에 하나.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그것을 여러분들 같은 애국자님들이 우리 정부한테 알려주고 우리 국회한테 알려줘서 여보시오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지 해서 우리가 다음 수업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 자주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대한민국 발전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볼 적에 아니 저 나라는 완전히 죽기 직전에 그렇게 미국이 다 죽고 살면서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 배은망덕해? 세계 어느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어렵다고 할 때 누가 도와주겠어요? 누가 도와주는 건 딱 세 나라. 북한, 중국, 러시아.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망하게 도와줄 거야. 아마 저쪽 나라 절대 안 됩니다. 따라서 이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드릴 테니까 마음속에 이 땅에 아직도 7,400명의 그 젊은 미군들이 땅속 어딘가에서 울고 있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찾아줘서 그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는 게 우리 국민들의 참다운 도리라고 봅니다. 제 얘기에 옳다 하시면 박수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그럼 질문 좀 제가 이렇게 귀담아 듣지는 못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견눈으로 봤을 때 제가 분주하죠. 가만히 있지 못하죠. 그래서 잘 듣지는 못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현수막에 Remember Together 7697 예 그게 7697이라는 숫자가 네 어떻게 된다고요? 예, 사실은 7697이요. 제가 2018년도에 미군들하고 이 모임을 만들었는데 2018년도에 그 당시에 실종 미군 숫자입니다. 그 당시 근데 지금은 좀씩 찾아져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하고 회담해 가지고 야 그 미군 유해 보내. 그러니까 김정은이 꼼짝 못하고 50박스를 내려보내 가지고 좀 찾아져서 현재는 7,400명이에요. 네. 그런데 앞으로 더 줄어들지 못할 이유가 북한의 이놈들이 좀 뭐 얘기하고 좀 인도적으로 마음을 풀어줘야 되는데 딱 닫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언젠가 조만간 아마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트럼프한테 꼼짝 못하니까 야 저 북한한테 가서 얘기 좀 해줘라. 우리 땅속에 있는 우리 젊은 군인들 찾게 도와줘라. 그러면 아마 잘 될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김정은이도 좀 인간적으로 사람이 변해서 아이고 우리 저 남쪽에 한국 나라하고 좀 잘해서 좀 같이 좀
이렇게 좀 하면 어떻겠나 그런 좋은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미국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이렇게 존재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애써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번 그러면 또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우리 한미동맹 영원하라 이렇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동맹 영원하라! 한미동맹 영원하라! 한미동맹 영원하라! 한미동맹 영원하라! 한미동맹 영원하라! 한미동맹 영원하라!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연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부방대 남양주 대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항상 마지막에 아주 분위기 메이커로서 마무리도 잘해주시고 이렇게 든든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는 비가 와가지고 제가 항상 목에 걸고 다니는 부정선거 검증하라 이걸 매일 이게 나올 때마다 목에 걸고 다니는데 지금은 뺐습니다. 비가 와서. 그래서 우리 주제가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그걸 들고 다녔습니다. 시간도 거의 돼 가는 것 같은데 먼저 구호를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부정선거였다고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63대에서는 부정선거였다! 63대에서는 부정선거였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가짜 대통령이다! 가짜 리자이밍 대통령을 끌어내리자! 제가 왜 그 앞에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다 알지만은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이재명은 가짜다 끌어내리자 하면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내용이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이야기하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딴 나라 사람들인가 뭔가 하고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쳤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63대에서는 부정선거였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가짜 대통령이다. 가짜 리자이밍을 끌어내자. 지나가는 서울 시민들이여 깨어나라! 서울 시민들은 깨어나라! 그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정선거가 주제이고 노력해오고 있는데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안 좋은 뉴스도 있지만은 저는 오늘 조금이라도 우리 위안을 주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지난 투표할 때 저는 남양주 부정방지대 소속인데 바로 강 건너에 하남에서 인원이 급히 필요하다고 해서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갔었는데 그때 참관인들이 옆에 민주당 소속, 국힘당 소속, 도방대 소속, 또 어디 개혁신당 소속 이렇게 쭉 앉아있는데 참 불편한 자리지만은 조금은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민주당 사람들도 참관인 나온 사람들도 부정선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가고 있구나. 그만큼 우리 벌써 오래된 사람은 천창용 대장님 부상당한 사람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고 우리 오경영 단장님 같은 경우는 9년이 넘도록 부정선거가 투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사님들하고 서브과 대원들 그 많은 사람들 여기 말고도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하고 애국하는 분들 그런 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알아가고 있구나 하니까 참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한미 정상이란 말 쓰기 싫고
양자회담 하고 나서 강원식 그 비서실장이 김어준 TV에 나가서 했는 말이 있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6.3 대선을 부정선거로 이제 인식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그들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게 모르게 모든 사람들이 작은 일, 큰 일, 그런 노력이 쌓이고 또 모여서 이런 결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힘을 내서 같이 싸웁시다. 그리고 부정선거가 아니면은 우리 보수 우파들이 선거에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컴퓨터 공학 박사인 장재원 박사님께서 숫자로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또 위금숙 컴퓨터 공학 박사 이런 분들이 다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그 숫자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사전선거를 하지 말자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죠. 그래서 사전선거에 다른 때보다 덜 갔을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이것은 대소의 법칙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부정선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전선거와 수개표만 하면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노력과 함께 미국에서 도와주시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기회를 활용해야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자! 감사합니다. 네, 정말 지나가시는 분들 막 부정적인 반응 말고 내가 몰랐구나, 내가 그런 줄 몰랐네 이러면서 각성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생각난 김에 자꾸 잊어버리는데요.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 오신 모든 애국 시민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유튜브로 전국에 생방송 전파해 주시는 우리 유튜버님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핸드폰 지금 꺼내세요. 꺼내시고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이름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천리안 TV입니다. 네, 천리안 TV 지금 찾아서 구독하려면 시간 걸리니까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꼭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TV 지구촌입니다. TV 지구촌. 네. 반갑습니다. 강화문 전월입니다. 네, 광화문 전월입니다. 예, 좋습니다. 네, 아닌가요? 자유세상. 네, 자유세상이고요. 저는 비욘드입니다. 비욘드.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유튜버님께 박수 크게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연사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권상섭 어르신. 권상섭 어르신. 네. 네. 짧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뭐 5분은 하실 것 같은데, 네, 그 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상섭 어르신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니 1분만 하라고 아까 그러시던데 우리 실장님이 1분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아니 뭐 얘기를 하자면은 모르겠네, 무슨 얘기할까 지금 여기서 생각했는데, 우리는 저 교과서나 이런 데서 보면은 김구를 엄청난 애국자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학자가 역사를 다 조사하고 그분은 그거를 업으로 하면서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교과서의 80~90%가 다 조작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일제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에도 이미 그 조작된 역사를 우리가 배웠어요. 특히 거기서 그 어떤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진짜로 알고 있었던 김구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다음에 또 연결해서 내가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은 오늘 그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김구라는 사람은 항해도 해주 그 인근에 뭐 치와포인가 어디 근방에서 그 근방 어디 살았는데, 그 치와포에서 옛날에는 여관하고 저 식당 저 음식점하고 같이 했다고 그래요. 그 포구에서 일본 사람을 죽였는데 이 김구가 뭐라고 자서전에, 자기가 쓴 자서전이기 때문에 전부 거짓말이라고 거의가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김구의 실체는 테러리스트라고 그럽니다. 테러리스트라는 거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없어. 저는 자기 일당하고 가서 그냥 죽이고 암살하는 게 이 테러리스트입니다. 아주 위험한 인물이 김구예요. 근데 이 김구가 그 우리가 사진만 볼 때는 그냥 평범하게 작은 사람으로 보였는데 180이 넘는 거구라고 합니다. 옛날에 180이면은 흔치 않는 체구예요. 그 못 먹고 그러던 시대에 180이라는 거는 특이한 체질인데, 근데 얼굴은 또 조그맣더라고. 이런 사람들이 얼굴은 작으면서 체구만 큰 사람들이 보면 야비합니다. 야비하고 정의감도 없고 자기의 그 실속만 찾이고 이러는데, 이 김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치와포에서 일본인 상인인지 하여튼 그 사람을 거기서 뭔데 저 김구가 항해도 출신이라 그러는데, 거기 가서 왜 잠을 잤는지도 이해가 안 되는데, 뜨내기 생활을 했는지,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밥을 자기가 시켰는데 이미 자기보다 먼저 시킨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김구 말로는 그 사람이 일본 헌병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유튜브에서 한 그 학자가 일본 일본 그 기록을 찾고 그래도 일본 헌병이, 육군 헌병이 혼자서 거기 가서 있다가 김구한테 죽은 그런 사람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 김구가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자기 자서전에 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할 수 있다고. 이 김구가 쓴 자서전은 99%가 다 거짓말로 자기를 미화시켜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 일본 상인인지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이 사람이 그 상인이라고 봐야죠. 왜냐면 품에 거금을 갖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아마 그 배 타고 어디 중국으로 건너가려고 그랬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뺏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고서 이것을 뺏어갖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걸 자금으로 해가지고 지가 할 짓을 다 하고 돌아다닌 이 사람인데, 이거 1분 넘었어요? 그러면 4분 넘었습니다. 4분. 4분 넘었어? 그러면 2탄은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김구는 우리가 배울 때도 애국자로 무지하게 그거 해갖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김구는 아주 흉악한 놈입니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흉악한 놈.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김구에 대해서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2탄 기대하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요. 한 분만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짧게 하시니까요.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고, 예, 우리 오기보 교수님입니다. 예, 앞으로 보실 때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안동댐에 대해서 맛배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랬죠? 안동댐 4번째 갔다 왔어요. 갈 때마다 틀려, 갈 때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는데, 그 남재석 교감이 죽을 때 신발을 이쁘게 놓고 넥타이를 풀어놓고 죽였어. 그런데 나중에 시신 검사하니까 작업복을 입었어. 작업복. 오래돼가지고 오래돼도 양복하고 작업복은 틀립니다. 예. 그럼 작업복 입은 채 넥타이를 맵니까? 예? 아니 신발은 그렇게 보통 죽은 데면 물죽 내지 뭐 그런 긴박한 상황을 죽을 때는 그냥 무슨 풍덩 빨아 죽지. 뭘 신발을 이쁘게 벗어놔? 그러면 왜 넥타이를 이쁘게 벗어놔? 아주 해놨어. 그래서 누가 죽인 거란 말이야. 네? 본인이 자살한 게 아니에요. 네, 나 그 개새끼 이 새끼를 할 테니까, 예? 그 알아두세요. 예. 나중에 허위사실 공표 때문에. 예. 원래 이 새끼는 자기가 마음에 안 들고 자기한테 걸림돌이 되면 다 죽여버려. 예?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그 사람 그 새끼가 하는 항상 수법이 있어. 정신병이 일단은 갖다 놔. 입원시킨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새 뭡니까? 화장. 아주 씨도 없이 없어져 그냥. 그런데 이 남재석 교감은 아마 그쪽에 안동 쪽에 아마 화장터가 없었나봐 그 당시에. 내가 추정하건데. 예,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좀 책을 쓰고 있으니까 책을 지금 3분의 1 정도 썼어요. 제가 2탄, 3탄, 4탄 이런 식으로 해서 책 진도만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부 집회는 마쳤고요. 이제 2부 행진을 시작할 텐데요. 우리 서버강 국민운동본부의 그 실장님입니다. 이춘희 실장님 모시고요. 앞으로 진행사항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서울역 집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땅의 부정선거를 깨부술 수 있는 특공대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오실 때마다 날씨가 이제 많이 가을 날씨로 바뀌었는데 그래도 물은 좀 준비해놨습니다. 물들 좀 드시고 그리고 거기에 또 이렇게 성의 표시 해주는 분들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저희들은 라면 먹을 거, 네, 비빔밥도 먹고 그럽니다. 아무튼 고맙고요. 열심히 선관위 서울과 국민운동본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서울역에서 그렇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서울역에서 감사합니다.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에 의해서 행진 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요 피켓을 들고 가시면 저희들이 회수하니까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피켓을 들고 삼각지역까지 행진하는데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내려와라. 이재명은 가짜다. 네.